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은 1부 시작합니다. 이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에 네. 정말 오늘 같은 날이 쭉,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거래하잖아요. 네네. 하루도 안 빠지는 건 좀 예의가 없으니까 이틀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날도 있고, 네네. 나머지 18날 정도, 17일 정도는 이렇게 좀 갔으면, 네. 그런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월요일의 충격은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건가? 어떻게 봐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보게 되면 그 외국인들 매도가 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쪽, 네. 중국 시장 그 외국인들 양매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입니다. 네. 중국이 일단은 플러스권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꺾여야지만 그렇죠. 외국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매수 이런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네. 시장에 대한 그 본격적인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지수 인덱스 랠리에 네.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위안화 고시 환율에 대한 쪽 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지금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는 없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만 네.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에 네.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가 일단 반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정유주들 반등, 네.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년도에는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자체 발표, 자체 발표. 그게 아니라 그 높으신 분이 저 위에 있는 높으신 분이 네. 명령을 내린 거지. 네. 야, 내 돈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2천억 하지 않으면 다 집에 보낸다 이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참 어이가 네. 없어서. 시장은 이제 0.29% 지금 플러스권에 대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해가 네. 위안화 고시 환율이 6.4626 위안에 대한 쪽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안화에 대한 흐름이 쉽게 꺾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쪽이 네. 지금 고시 환율에 대한 부분은 네. 6.4626 위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고시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까지 감안했을 때 네. 여전히 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쪽이 돌리는 거는 네.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내일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일부터 갑자기 네네. 또 살 수도 있으니 네네. 뭐 일단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봐야죠, 그거냐. 네. 여하튼 오늘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2천억, 네. 2016년은 2천억을 만들어라. 내가 아까 저도 뉴스 보고요. 네네. 딱 느낀 게, 야, 2천억 돈 벌기도 쉽다. 2천억을 벌려니까요. 한 달에 한 150억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100억 이상 벌어야 되잖아요. 150억 네. 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영업일수로 있죠. 네. 영업일수로 네. 거의 매로 하루에 한 50억 벌어야 돼요. 네. 엄청나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네.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여태까지 왜 안 했어? 여태까지 왜 안 했어? 여태까지는 회장님 명령이 없어서 못했죠. 그러니까. 네. 그래. 하여튼, 나는 하여튼 7천 몇백 원 그 증자 가격만 얘기 나오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나. 대한민국 주시장에, 삼성이건 뭐건 퀄리티가 정말, 영 아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어찌됐건 삼성 엔지니어링에 2천억 얘기 나오니까, 네. 오늘 의외로 더 올라가는 거는, 뭐 더 올라가진 않지만, 삼성중공업이 또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죠. 봤어요? 삼성중공업 네네. 봤어요? 네. 삼성중공업도 9%. 삼성중공업 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삼성중공업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속 시원하게. 엔지니어링 올라가니까 그냥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죠. 네. 합병 비율 맞추려고 그러나. 저는 이해가 좀 이해가 뭐 제가 무식한지 네. 제가 이 업계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우리 3, 네네. 4년밖에 안 됐잖아. 내가 3, 네. 4년, 자기 2, 3년. 네네. 예, 그죠. 뭐 아는 게 없어. 네. 이런 거는 좀 속 시원하게 우리 하균 형님이나 우시나. 네네. 아니야. 요즘 보니까 종빈이 형이 요즘 또 안 보였어. 네. 어저께 보니까 종빈이 형의 활약이 또 대단하시던데. 네네. 종빈이 형님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 간단히 봐주셨고요. 외국인의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이렇게 좀 넉넉하지 않다. 네. 그죠? 넉넉하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흐름 봐서는 내일의 이벤트 있죠. 네. 내일의 FOMC 회의가 지금 보면 78% 네. 의 확률로 연방 기금 금리 갖고 하는 확률은 78% 정도 나왔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그보다는 이제 그 팩트 자체보다는 내일 도대체 옐런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우리 그 누구지 컬투쇼에도 이제 동그라미 치고 영어 공부하잖아요. 네네. 내일도 영어 공부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흔히 보면 뉘앙스 그러잖아요. 네.
오늘 CNN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내일의 핵심은 금리 0.25%포인트 올라가는 건지 아니라 뉘앙스에 있다. 뉘앙스에 있다. 그 단어가 딱 나와요. 내보고 아침에 빵 터졌는데 뉘앙스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보나마나 그걸 갖고 해석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죠. 뭐 전문 기자도 있잖아요. 존 힐사네스.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빨간 불 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게 일단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도대체 연준이 금리 올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그리고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네. 연준의 금리를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간단히 요거 보고 나서 우리 손님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연준의 금리를 이번에 CNN 기사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우리도 수준이 높잖아요. 예? 수준이 높잖아요. 머니투데이나 뭐 한경도 있지만 CNN에서 나온 거 2분 만에 설명 끝내줍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거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2분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거야. 10년 만에 처음이다. 그죠? 10년 만에 처음. 네. 그리고 경제가 좋다는 사인이다. 근데 이 경제가 좋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미국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세 번째는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천천히 올릴 것이다. 네 번째는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저축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돈 좀 모이겠다. 이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예. 조금. 네, 조금 이거. 여섯 번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유절리가 들어갑니다. 유절리. 머스트가 아니에요. 유절리. 유절리는 뭐야? 보통 우리 처음에 유치원에서 다 아는 거죠. 유절리. 보통 대개 주식에는 안 좋다. 주식이 안 돼. 여섯 번째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집 사는 사람들, 이제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여덟 번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9번. Fed doesn't want to be late. 연준은 늦지 않을 거다. 행동할 거라는 얘기가 되고. 열 번째는요.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금리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다. 그죠? 11번. 이번에 금리는 제넷 옐렌이 주였다. 이게 11가지를 하면서 다들 설명됐다는 거야. 금리 올라갔다는 게. 그러니까 11가지. 지금 저도 2분 걸렸잖아요. 2분 걸렸잖아요.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이게 바로 미국의 CNN이 얘기한 거고요. CNBC 얘기한 거 이것만 CNBC 요거 보시면 그럼 도대체 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리 인상인데 기대를 앞두고 미국 투자 전략가 기관 투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금리 인상을 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거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시사점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제가 이걸 하나 일일이 다 번역을 해갖고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박수 치시는 분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내용 좋다고. 응? 내용 좋다는 분이야. 근데 자기 보여요? 이분이 11시 8분에 쓰신 분인데요. 한자가 약하잖아요, 우리가요. 월화수목 사월호? 그런 거 있지, 자기 월화. 헌자예요? 강헌이에요? 뭐예요? 완전 요점 정리이네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시면 강헌이야? 강차 헌자예요, 이거? 알아? 보여요? 여기? 뭐라고 안 보여요. 한자로 쓰시면 한글로 어떻게 읽는 건지 좀 써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쓰신 분요. 핵심이네요. 열한 말씀. 완전 요점 정리네요. 쓰신 분이 계신데 이게 CNN이고요. 편안의 강 집헌 편안한 집이다. 행복한 집이다. 행복한 집이다.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행복한 집. 근데 보면 여태까지 11개가 금리 인상 의미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럼 요새 도대체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그걸 대비해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해왔느냐라는 거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위에 진한 선 있죠. 제 화면 잡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딴 거는 다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들으면 오늘 주시장 안 하셔도 되고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시면 안 되죠. 집에 가시다가 12시 반까지 이거 방송 보셔야죠. 이게 보시면 진한 파랑 있죠. 진한 거는 12월 들어서, 그죠? 12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느냐.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냐라는 거고요. 약간 흐린 거는 11월 달에 뭐 했냐, 너희들. 그러잖아요. 보세요. 제일 많이 한 거, 11월 때도 많이 하고, 12월에도 많이 한 거가, 여기 단용컨 하는 건가? 롱 USD. US 달러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지금. 그럼 US 달러 살려면 뭐예요? US 달러 아닌 거 팔았겠죠? 네.
그게 11월 달에 많이 해갖고 12월 때 많이 했다기 때문에 자꾸 뭐 외국인이 주식 왜 사냐 파냐 그러는데 지금 답은 여기 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야. 지금 현재 유저리 지금 가장 많이 크라우디드 트랙 엄청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뻔질나게 거래한 게 이거예요. 롱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은근히 많이 한 게 뭐예요? 숏, 커머더티 스탁. 상품주 숏했대요. 여기 숏은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상품주 팔았다는 거예요. 에너지 스탁이라든가 뭐 구리, 그러니까 알코올 이런 거 팔아 제꼈다는 얘기겠고요. 숏, EM 에코티, 이머지 마켓 에코티 주식 팔았다 제꼈다는 거예요. 이게 11월에도 많이 했고 12월에도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건 이머지 마켓 주식은 12월엔 조금 덜 팔았어. 덜 팔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엄청 팔았죠, 근데 대신에. 근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딴 것도 얘기했죠. 여기 롱 US 하이힐드는 이게 그 US의 그 고위험 채권이거든요. 하이힐드 채권을 조금 더 팔았는데 아직은 별로 판 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 경고를 하는 사람들 온통 관심은 하이힐드 채권, 정크본드, 이머징 마켓 채권이거든요. 그러다 경고가 많은데 아직까지 이거 보면 별로 판 것도 없어요. 판 것도 없어요. 미국 주지가 채권 아직 판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이 이머징 마켓 페덱스 포린 팔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를 딱 이해하시면 이걸 아시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경제방송, 어느 증권방송, 어느 증권회사 투자 전략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네. 솔직히 저도 모르죠. 대신 저는 모르나 정확히 모르나 전달을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난 전달맨이죠, 뭐 전달맨. 그죠? 뭐 주장이 있다 이러보다는 전달맨이란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시각, 다양한 시각 시청자분들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마켓 이슈의 전략인데요. 수요일의 주인공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실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교수님, 네. 지난주로 강의를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교수는 아니지? 교수 이제 예비 또? 해촉됐잖아. 아니 또 1월 달부터 진행하니까요. 1월? 네. 강남대? 강남대는 내년 3월부터 하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얘기를 해 줄 예정이고요. 강남대에서? 네. 강남대는 서울에 없다며? 용인에 있어요, 용인. 네. 용인 심전 학습관이라고 있는데. 용인도 강이 하나 가늘게 흐르나? 용인에도 강이 흐르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용인에 강이 있으면 강 북쪽 남쪽인데 강남 쪽에 있다는 거야? 강남은 그냥 강남에 있어서 썰렁한가? 한강 이남. 거기 백남준 네. 박물관이 있어요. 백남준 선생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약간 개천 같은 게 흘러. 그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그 원래 강남대가 그거 아닌가요? 한강 이남에 있다고 그냥 강남대 아닌가요? 그런가? 어떻게 됐든 뭐 이번 주 토요일 1시에서 3시 강남대? 네, 강남대에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데 우리 손대상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면 강남대 강연이 있으시다니까. 그렇죠. 추운데 고생 좀 하시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학교 같은 데서 나라의 그 학교 같은 데서 토요일 날 가면 난방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 거기는 해주죠. 해? 해주죠. 확실해? 그렇죠. 더워서 아마.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아, 요즘에 좀 저도 숨 좀 돌리고 싶다. 숨 좀 쉬고 싶다. 짜증나죠?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뭐 아마 주식하시는 공해? 네, 주식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네. 좀 숨 쉬고 싶다. 숨 한숨이라도 좀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COP21이 이제 지난주에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대규모 또 스모크가 네.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식당에 공기청정기 하나 놓고 공기값 내놔라. 네,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대요. 중국에서? 네. 네. 그런 만큼 지금 뭐 대기 오염이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네.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아마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혹은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실 텐데 그 네. 이유는 일단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원인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에 나왔죠. 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미세먼지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제조업이라든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결국은 대표적인 부분은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를 이용한 자동차,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기 오염 때문에 수질 오염도 역시 동반돼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기 오염을 좀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오염 사망자 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역시 중국입니다. 연간 한 700만 명 정도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죽는다라고 했던 질병들을 다 합쳐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까지 지금 뭐 퍼졌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역시 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개발 도상국으로 일컬어지는 아시아 쪽에 네. 사망자 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도 없는데 사망자가 더 많아요. 네. 돈 없으면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보게 되면은 기존적으로 그 공장이 많은 지대 쪽이 많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석탄이 과연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탄을 많이 썼던 기업의 대기 오염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2023년에 확인해 보게 되면 요즘에 뭐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석탄을 쓰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잘 안 쓰죠. 잘 안 쓴다라고 하는데 학교도 잘 안 쓸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수입량이 매년 한 2%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발전소 때문에요. 그렇죠.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뭐 제조업에 쓰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석탄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부분, 자체적인 부분을 이제 전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양도 많고요. 결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확산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화력 발전을 통해서 네. 보급 그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해서 발전량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가 대기 오염도 역시 나빠진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연합뉴스에서 올라갔던 거 나사에서 네. 그 글로벌 대기 오염 지수의 그 상황인데 네. 대기 오염이 안 좋은 동네를 보게 되면은 여기 화면을 잡아주시게 되면 이제 유럽 안 좋고요. 네. 화면을 잡아줘. 대표적인 중국이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안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안 좋은 데가 미국 동부 조금 안 좋고. 음. 그다음에 여기 밑에 안 좋은데 유럽하고 일단은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 좋으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만큼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만큼 안 좋고. 일본은 왜 저래?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향 받는 건가? 일본도 뭐 자체 뭐 공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수출하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다치다 보니까 네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쓰는 돈인데 일단 대표적인 게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발전소겠죠. 네. 발전소로 인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건강 비용을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쓰는데 70조 원이 넘습니다. 75조 정도 대기 환경을 위해서 의료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게 되면요. 뭐,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상 성인 사망자 중에서 15.9%가 네. 대기 오염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병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협심증, 뇌졸중, 그 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거의 폐 쪽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 질환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태아 쪽에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태아 쪽에서도 문제되고 물론 산모, 일반적인 산모도 문제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미세먼지를 좀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 규모가 지금 뭐 예상하는 거 1조 달러가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기로 인한 오염은 한 5%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대기 오염을 산업 규모를 보게 되면 5에서 6%인데 그걸 잡아야지만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최우선적으로 발전될 만한 부분은 역시 대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환경도 역시 FTA 이슈가 있은 후에 국내 쪽에서 4개의 회사가 지금 중국 쪽에서 네. 증집기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 쪽으로 좀 진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중국 쪽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FTA 발효 이후에 이 환경 문제로 인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대기 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국내 환경산업 해외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올해라든가 내년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폐기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네. 태양광이라든가 바이오, 수력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태양광 쪽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태양광 발전이 필요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하나 짓는 것보다 10배가 태양광 쪽으로 땅이 투자가 되고요. 일단 태양을 많이 흡수하니까 땅이 넓어야 되겠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그것보다 더 넓은 게 풍력, 50배 수준. 풍력? 네. 50배 풍력은 수준. 이제 근데 저 산에 같은데 그냥 띄엄띄엄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넓이는 많이 차지하겠죠. 네, 넓이가 한 50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도 폐기물이 지금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 태양광 쪽으로 매년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류가 20달러까지 진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갖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게 가장 빠른 순서, 그다음에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냐면 수철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가 전에 네. 오염을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방지를 하느냐 그런 네. 쪽으로 좀 진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갖고요. 숨 쉬고 싶다라는 이슈, 그 다음에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봤고요. 네. 이 얘기를 대기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그건 뭐 FTA가 됐건, 뭐, 파리 기후협약 이런 거 다 무시하더라도, 그리고 공기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 단순 무식하게 보더라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걸 더, 공기 정확이라도 더 집에 사는 거고. 네. 그렇죠. 집에 2대 있다 그랬나? 3대 있다 그랬어요? 2대요. 저는 하나 더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샤오미를 사고 싶은데 샤오미 이제 한국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계속 안에 걸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더 작게 나왔고 저거 신형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나왔던 건 더 작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용량 더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관심 있어요. 저는 360을 켜놓아요. 요즘에 많이 또 저렴해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한두 대 더 있어도 괜찮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다. 킬러 콘텐츠라는 얘기 또 아시죠? 그리고 FTA 이후에 또 킬러 콘텐츠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웹드라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뭐 계속 파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동통신사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동영상 쪽이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이고요. 향후에 또 VR, 가상현실 쪽에 뭐 CS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이쪽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냥 쭉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2015년 통신사별 LTE 가입자 현황을 보게 되면 역시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역시 뭐 SK, 그 다음에 뭐 KT, LG U+, 그 다음에 알텔폰 수준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서 데이터를 어디가 가장 많이 잡아 쓰냐를 확인해 봤을 때, 뭐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3월 인터넷이 되게 되면은 역시 먼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데이터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이거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순으로서 많이 쓰이냐를 확인해 봤을 때요. 역시 동영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도 역시 트래픽이라든가 혹은 무선 데이터를 많이 쓰는데 불구하고 동영상을 55%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포탈, SNS 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트래픽 쪽에서 역시 동영상 쪽이 가장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령대로 보게 되면은 일단 10대, 20대 같은 경우 동영상으로 좀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 신문 쪽, 거의 압도적인 거죠. 신문 쪽이고,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음악도 좀 있고요. 동영상 비율은 좀 현저하게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가 됐던 거는 요즘에 짜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웹드라마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웹드라마 같은 경우 10분 이내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드라마를 한 편을 좀 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쪽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웹드라마를 통해서 과연 기업들 매출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연예인들이 또 한 번 입고 오는 그런 부분, 액세서리라든가 혹은 의류 같은 경우도 한번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생수만 해도 1450만 건이 재생이 됐습니다. 편수가 16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웹 드라마에서 뭐 웹툰, 웹 드라마, 웹 예능까지 있죠. 그래서 CJ ENM에서도 역시 뭐 신서유기라고 해서 뭐 그 중국을 또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웹툰과 웹드라마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닥터 프로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웹드라마 쪽으로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드라마가 연예인들이 되게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뭐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면 그룹 안에서 연예인이 되기는 그 연기를 하기에는 쉽지는 좀 않았는데, 일단은 웹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등용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관심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인기 있는 또 연예인들도 웹드라마를 좀 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떠갖고 뭐 셜리같이 되고 수지같이 되려는 거 아니야? 아쉽게 얘기해서. 그게 답이죠. 그거죠. 근데 뭐 이거는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포털이 기본적으로 웹드라마를 좀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상에서도 사실은 동영상 콘텐츠를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파워 유튜브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LG U+에서 이런 이제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SK 핫질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라인이 V앱이라고 우리 V앱 있죠. V앱으로 엄청나게 해서 공연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라인도 지금 일본에서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최대의 화두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MBC에서 뭐 VR 컨소시엄 참여 업체로 해갖고 웹드라마도 찍고요. 이거를 이제 구형으로서 디스플레이를 그 화질을 좀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은 뭐 CS에서도 내년 2016년이죠. 최대의 화두가 VR인데 이런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VR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예상은 역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게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VR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하면 네. 게임 쪽이라든가 혹은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향후에는 좀 네.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VR이 이게 사실 저도 오늘 뭐 준비가 다 못되고 내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VR이 그 희대의 지금 관심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CES에서 계속 말씀드린 제일 큰 건 이제 스마트카가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이제 사물 인터넷 VR 근데 VR은 이제 VR의 그쪽에서 최고 형님은 오큘러스거든요. 오큘러스가 이제 왜냐면 삼성 VR 기어가 이제 나왔어요. 그건 이제 스마트폰에 연동되잖아요. 그거 한번 화면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기 화면 좀 찾아주세요. VR 화면. 그러면 네. 그거가 이번에 99달러에 출시해갖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렇죠. 네, VR 그거 공개하는 영상 있거든요. 그 무슨 부회장님인가 그 양반이 기립박수에 90불에 나가고 한 달 전인가 해갖고 바로 그냥 3시간 만에 매진됐고요. 우리나라는 129,800원인가 파는데 그것도 매진돼갖고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지금은 아직 게임이나 이런 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예, 진짜라는 건 우리 이 교수 얘기했던 홀로렌즈, 그 엑스박스 나오는 거,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예, 거기에 다 쓸 수 있게 그 오큘러스의 주주는 또 대주주는 우리 그 주커버그 형이잖아요, 저커버그 형이잖아요, 페이스북 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얘네가 엑스박스랑 또 콜라보를 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고 삼성이랑도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또 오큘러스라고 있어. 오큘러스. 근데 그거가 이제 오리지널 오큘러스가 여태까지 쓰는 거는 개발자용이 나온 거고요. 내년에 1분기에 나오는데 그게 $300 내외라고. 그래 업계에서는 299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 없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되면 이제 그 얘기했던 엑스박스도 하고 많이 같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수많은 이제 콘텐츠들이 나오고 뉴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MBC에서 한다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고요.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연말까지인가 CJ CGV 있죠. CJ CGV. 네네. CJ CGV 그냥 동네 가시면 안 됩니다. 동네 가시면 저는 이게 제가 먼저 홈쇼핑 같아. 어저께도 혹시 사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해보 전 들어가봤더니 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CJ CGV 가시는데 CJ CGV를 또 아무데 가면 안 돼요. 부산에 CJ CGV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예를 들어서 CJ CGV 왕십리 간다 안 되는 거예요. CJ CGV 딱 두 군데 있어요. CJ 잘 들으셔야 돼요. 여의도랑 영등포. 영등포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게 CJ CGV 있네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가시면 시네X라는 거 있어요. 시네X가 다면 스크린이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완다랑 같이 한다는 거. 그게 시네X예요. 시네X. CINEX인데 거기에 요번에 VR, 기어 VR이야. 삼성 VR이랑 볼 수 있는 거를 요번에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나옵니다. 영상으로. 그게 뭐냐면 히말라야 있죠. 요번에 영화 하는 거. 네. 영화 요번에 그 아저씨 이름 뭐야? 밥숟갈로 얹어라 갖고 나는 상 탔다는 대종상 받았다. 그 사람 이름 뭐니? 있어요. 있다. 국제시장 놨던 네. 양반. 황정민. 이렇게. 그 양반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거가 오늘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오늘 개봉입니다. 아니, 오늘부터 하네. 그게 아니라 그거 VR로 볼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네네. 거가 26분짜리를 편집을 해갖고 보여줘요. VR로 체험하실 분. 네. 근데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왕십리도 있는데, 왕십리는 있죠. 왕십리 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거 있죠. 시네X랑 VR이랑 같이 하는 거. 네. 그걸 딱 두 군데서 한다니까요. 네. 제가 하는 거. 아니면 말고 좀.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VR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게 좀 잡아주세요. 이제 기어 VR이랑 이렇게 오큘러스하고 이제 그 지금 파워드 바이 오큘러스요, 저게. 예, 이게 이제 있는 제품 라인업에 대한 쪽이 있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같이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게. 그거는 10,000원짜리야 저거. 저 네, 10,000원짜리. 근데 구글이 이게 많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구글이 내는 거 10,000원짜리가 나왔거든요. 카드보드. 나 맨 처음에 이거 보고서 역시 대륙은 다르군 하고 카드로 만들었군. 그걸 하드보드지로. 10,000원짜리. 근데 이게 저는 대륙에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구글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예, 요즘에 이거 10,000원 10,000원짜리로 예. 저건 유튜브로 보는 거 유튜브. 이거 치킨 배달 시키면은 주거든요. 공짜로. 저 밴드에 있는 거는 좀 더 비싸고요. 예, 예. 오히려 저거 알아? 저건 있죠? 네. 중국 거는 2만 원이다? 중국 거는 2만 원인데 중국 거는 그래도 오히려 그래도 그거는 좀 비슷해 보여요. 네. VR하고. 네. 제가 보기는 했는데 3D로 살짝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VR은 여전히 제가 3D 이거 되게 쓰게 되면은 멀미가 나거든요. 그거 이제 모션식이라고 하는데 모션식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모션식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자기 구경화되면 더 머리 아프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션식이 있어서 저는 옛날에 이제 둠이라든가 이런 3D 게임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모션 싱이 좀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중화되기가 되게 어렵고 음.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홀로렌즈 오히려 그렇죠. 왜냐면 VR은 이거는 그 화면을 보는 거지 새로운 어떤 그 영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실사에다가 그대로 갖다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다르지 네. 않을까. 근데 네. 이제 VR이 많이 사용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나 게임 그리고 이제 뭐 그 야구 동영상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수 말씀은 그걸 치면 딱 시청자면 그러잖아. 그래서 관련주가 뭐니? 네. 이거잖아. 관련주는 제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승훈 교수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손대상 교수가 얘기할 것도 없어. 네이버에 치면 쫙 나와요. 그렇죠. 쫙 나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쫙 나와요. 쫙 나온단 말이죠. 쫙 나오는데 그건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돼요. VR 관련주는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네. 그 홀로렌즈나 VR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쪽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D 영상을 만들게 되면 유진투자증권 같은 애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3D 영상 자체가 네. 이제 그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3배 정도 커진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소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메모리 소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카메라 업체들에 이제 렌즈 쪽 맞아요. 그 VR 영상 만드는 렌즈 이제 그쪽들 이제 만드는 쪽들 그다음에 또 수혜로 놓고 본다라면 네. 통신사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 영상이 한 2기가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2시간짜리 영상에 대한 쪽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이. 근데 이제 3D 영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8기가 10기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4G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통신사는 거기서 이제 또한 수익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이제 통신 중개 기업체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 요게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먼 미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삼성 벤처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VR 업체들이 있긴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영상 있어요. 만드는 상장은 업체들은 안 스타트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스타트업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계속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이 그 누구냐? 그 데미모 전 남편, 그 전 남편 젊은 애 있잖아요. 전 남편 젊은 애. 있다 그래. 같이 사귀었던 애. 네. 걔가 그 벤처 투자에서 대박 났었잖아요. 걔랑 삼성이랑 같이 또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영상 업체에다 투자를 했고, 최근에 뭐 그 카카오 벤처, 그 밑에 있는 그 지금 카카오 대표가 있던 그 벤처 투자하는 곳도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한 10억 단위? 뭐 이 정도로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입에서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 증권사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NH투자증권, 네. 유진투자증권, 네. 그리고 신한 정도가 VR에 대해서 썼어요. 네네.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지금 막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는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가 막 활성화되는 정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현재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도 우리가 공모하듯이 스타트업 공모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관련된 ETF도 아직 없어요. 제가 그거 다 알아보가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굳이 하려 그러면 뭘 사라냐 그러면 디즈니를 사라 그러고 있고요. 오클러스를 페이스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라 그러고 있고요. 구글을 사라 그러고 있거든요. 네. 3개 정도를 대부분이 많이들 얘기한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콘텐츠 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그것도 초기에는 매니아들 게임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만화영에 많이 갈 거라는 거예요. 만화 영화 쪽에 많이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VR이 히트작이 되긴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3D 영화 나왔을 때도 그냥 3D 영화 보는 거지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고 그게 대중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컨텐츠에 대한 보급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VR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이게 나오게 되면 진짜 폭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해보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왜냐면은 이거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5년 안에 없어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5년 안에 스마트폰이 없어지는데 이 5년 안에 스마트폰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안경 쓰고 다니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앞에 있는 거 보고 다 하면서 그 영상이 같이 이렇게 떠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이라기보다는 증강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예. 증강현실 AR까지 가는 예, 예. 거죠. 예. 증강현실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 인수했으니까 당연히 스카이프로 다 통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홀로렌즈가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MS를 주목하다는 얘기가 많이 네네. 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근데 결국 근데 그쪽 업계에서 다 같이 가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VR이나 AR이나 같은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게임을 누가 만든다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결론이에요. 미국의 고 전문가들 얘기가 또 자세히 또 읽어봤거든요. 네. 한국은 2년 뒤졌답니다. 이쪽에 VR 콘텐츠 쪽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콘텐츠라는 기술력에서 2년 정도 뒤졌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삼성도 좋지만 이쪽은 그래서 소니가 뜰 것이라는 얘기를 이걸 갖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주장도 있다. 뭐 그게 됐지 안 됐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은 그래갖고 약간 말씀드린 그렇지만 약간 어른용 있죠. 어른용 게임. 어른용 게임이 많이 그런 쪽에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본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CNN에 여러분 약간 검색하면 어른용 VR 하면 많이 나오는 뉴스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닌텐도래. 플레이스테이션? 그 플레이스테이션이 일단 VR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스타에서도 발표를 했죠. 미소녀 게임 그 뭐지 미행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녀들 쫓아가 갖고 1인칭 그 미행 게임 뭐 이런 거나 만들고 앉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에 관련주들이 있다고는 많이 떠드는데 많이 없죠. 그냥 테마일 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테마일 가능성이 있고 굳이 따자 그러면 제 입으로 얘기를 못 하나 뭔가 좀 애니메이션 느낌 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약간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뭔지 내가 말을 못해. 제가 뭐 딱 그 회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디즈니랑 해갖고 뭐 하나 애니메이션 만든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 뭔지 모르나 내년에서 그런 쪽에서도 10배짜리 나올 수 있다. 안 그래도 디즈니가 그 페이스북이 투자한 회사에다가 세 번째 라운드에서 같이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오큘러스 말고 그 영상 제작하는 이쪽 관련된 업계에다가 요 콘텐츠 만드는 거? 예, 그런 데다 투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VR이 제가 이제 자꾸 부정적으로 약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 입장에서 굳이 애들한테 VR 영상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 나빠질까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어른들은 쓰더라도 오히려 애들용으로 디즈니 컨텐츠 이런 쪽보다는 그냥 야구 동영상에 많이 쓰이겠구나. 야구를 즐겁게 볼 수 있겠다. 이 정도? 야구, 축구 이런 거? 네네, 야구, 축구. 레슬링도 얼마나 재밌을까? 네. 아, 레슬링을, 이런 거잖아요. 레슬링이래. 격투기를, 왜요? 왜 웃어요? 그 야구가 아닌데. 제가 그 아이콘 좀 보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거 생각한 거예요. 네. 자기는 잡혀간다니까 그런 얘기하면. 네. 때가 어느 때인데. 네. 저는 그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격투기를 VR이라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강남대학 있잖아요. 네. 용인에 강남대학을 아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아, 그냥 강남대. 네. 네. 또 어디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시 한다니까. 네? 제가 예전에 나는 안 간다 그랬지? 지동에서 가회 할 때 네. 강남대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용인에 있었어 대학이? 그때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오늘 어떤 주제 한번 다뤄볼까요?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저거 다뤘으니까 공기질 달았으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철강 업체가 이제 감원한다라는 얘기.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두산 인프라코 감원 얘기. 네. 이 부분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원. 예, 사원들 한 1,900명 정리해고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뭐 두산 인프라코 뭐 들어온 지 네. 20대가 이제서야 뭐 저거가 된다 뭐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지도부가 공급 측면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형성됐던 그 투자들.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2007년,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6년도, 7년도로 넘어갔던 그때의 성장률은 사실은
그 오버 소비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오버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서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땡겨서 됐던 소비들, 그런 소비들인데 그게 정상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던 애들이 다 자빠지면서 지금 이 공급 과잉이 된 건데, 네. 이 공급 개혁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공급 개혁을 내년 거시경제 방향의 정책의 방향타로 삼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된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철강에 대한 특히 이제 철강 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정리가 나타나는 얘기고, 부실 기업을 도태시킨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거죠. 부실 기업에 대한 도태, 이 부분에 대한 쪽을 우한 강철 그룹 네. 11,000명. 그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생산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철강, 석탄, 네. 비철금속 원자재 업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에 타깃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중앙정치국 회의 직후에 중국 2위 철강사인 네. 지금 우한 강철 그룹이 1만 1,000명에 대한 감원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주력사인 우한 강철에서 그 6,200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LIG에서 네.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초대형 국영 철강사 역시 위기 국면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수요 역성장 구간에서 구조조정은 큰 효과가 없다. 단기 철강주 반등 시그널은 구조조정이 아닌 수요 지표에 대한 전환이 중요한 것이지, 수요에 대한 증가 없이 이 구조조정만으로는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쪽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 있는 이런 대형 철강사조차도 지금 위기에 대한 쪽이고, 네. 우한 강철이 3분기에도 대규모 영업 적자에 대한 쪽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수요의 역성장. 네. 그러니까 수요 역성장 구간에서는 구조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하고 거죠. 있고, 네. 이 과잉 설비와 구조조정으로 중국 철강 순영의 균형점이 찾을 네.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지금 보게 되면 철강 업종에 대한 쪽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우한 강철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철강 소비량에 대한 쪽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네.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저 숟가락 얹으면, 이거가 그 공급 측면의 조절이 이번에 네. 화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 경제공작회 화두.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한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빨갱이라서 네.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만 불쑥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화두가 맞아요. 그런데다 이번에 시진핑 총서가 회의를 해서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시 경제 정책의 방향타로 공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날이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저는 LIG가 뭐 잘 썼다고 보는데, 이걸 자꾸 공급이 엄청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의 지금의 공급 확대 조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읽어보면, 공급을 100하 등을 50 줄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100을 하는데 앞으로 120, 80 조금 줄 수는 있으나 그게 핵심이 아니라 불합리한 공급에 대한 조정이 있죠, 그쪽에.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 필요 없는 사람을 많이 쓰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도 로봇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동화를 하면 10,000명 쓰는 걸 8,000명을 쓸 수 있어. 그거 가 있다는 얘기고요. 10,000명, 똑같이 100을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설비야. 그래서 공해 발주를 엄청 해. 그걸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활한 공급 확대가 지속된다는 그 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자꾸 우리가 포스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할 것 같다. 뭐 석유화학도 뭐 회복할 것 같다. 타이어도 회복할다 그러면 중국의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얘기 3년째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제 문맥을 잘 들어보면 공급의 확대 100에서 50 줄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합리화하겠다는 거예요. 합리화. 합리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이게 워낙 부도 많아. 경영을 방만하게. 그럼 어떻게 하게? 합병시키고, 인수 합병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어저께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딱 한 정도 했는데, 저희 예고했던 대로 듣보잡 3인방. 생전, 저는 제가 말했던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회사예요. 그죠? 이거 힌트를 드리면, 좀 말해도 되죠. 비옥수를 했어요. 비옥수는 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바텍 얘기하면서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김성훈 과장이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저거로 또 받아먹었다 그러니, 받아먹은 거로 치면 되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근데, 나머지 2명, 우리 이승원 교수랑 김성훈 과장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네. 근데 김성훈 과장은 정말 처음 들었고, 그건 이승원 교수께는 내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 몰랐던 거야. 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48분? 50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저께. 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저희 내용보다 근데 그게 100%는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봤어. 그죠? 100%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두 주식이 오늘도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솔직히 오늘 안 가는 건 뭐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긴 흐름에서 저희는 그거를 12월 말 종가로 3월까지 해갖고 최고가를 해갖고 우리 5만 원 빵 내기로 했어. 5만 원 빵 내기로 해서 바로 회식하기로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배 오겠습니다.